안녕하세요. 2022년 구급시험이 대략 끝났습니다. 전공 과목이 시작된 첫 해였고 국가직, 지방직 결과가 얼추 나왔죠. 그 채점 데이터가 그 결과들을 바탕으로 이제 23년 시즌을 준비하실 때 제일 많이 고려하셔야 하는 부분이 5과목 균형입니다. 이 밸런스, 비중을 어떻게 잡을지에서부터 커리큘럼 선택하는 게 달라지고 공부 시간이 달라지겠죠. 여러 가지 것들이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공부 계획에 있어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한국사를 필두로 해서 공통 과목의 변별력이 없다는 거는 이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내려갔다는 거는 사실이에요. 2022년 시험 결과만 놓고 봤을 때.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걸로 끝일까? 무슨 말이냐면 행정학, 행정법의 비중이 무조건적으로 올라갈 것인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서 이전에도 과목별 비중에 관련된 영상을 2번 정도 올렸던 적이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조금 더 내용을 다듬어서 여러분께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그리고 행정학, 행정법 선생님들께서 계속 22년 시즌을 운영하는 내내 말씀하셨던 거, 행정학과 행정법의 변별력이 이전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고 국어, 영어, 한국사 공통 과목의 변별력이 매우 내려갈 것이다. 어떤 분들은 자격고사처럼 난도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분들도 계시는데 실제로 이제 채점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로 그런 주장들이 2022년에 그 주장대로 드러났는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고 그걸 바탕으로 과목별 비중을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대략적인 말씀들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변별력은 모든 과목에서 발생합니다. 모든 과목에서. 실제로 이제 공단기는 조금 이제 점수대가 쪼개져 있지 않아가지고 10점 단위로 분포가 되어 있어서 제가 이제 메가스터디, 메가공무원의 자료를 과목별 점수대별 분포를 가지고 왔습니다. 70점 이하, 75점, 75점, 80점, 85점, 90점, 95점 이상 이렇게 되는데 물론 이제 고종훈 선생님께서 카페에 글을 올리셨던 걸 보면 한국사 같은 경우에 이 비중이 아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실제로 이 메가스터디, 메가공무원의 풀서비스에 노출되어 있는 이 점수대별 분포가 어떤 기준으로 노출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외부에 있는 제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 중에서 가장 세분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한국사는 일단 제외하고 나머지 행정법, 행정학, 영어 이렇게 놓고 볼게요. 국어는 이번에 좀 많이 상대적으로 어렵게 출제되기도 했고 영철공방님께서 시험 당일날 라이브였던가 그 다음날 라이브였던가에서 막 엄청 열변을 토하시던데 국어는 좀 전형적인 출제는 아니었다라고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기본기를 물어본 시험이기는 했어요. 문법 같은 경우 한 2문제 좀 고난도의 2문제가 그런 경우가 있었긴 했지만 물어보는 유형 문제의 형태 자체가 뭔가 전형적이거나
정형화된 패턴은 아니었기 때문에 국어를 좀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전공과목 시대에서 전공과목 대비 가장 공통과목 중에 문제가 됐던 과목이 영어거든요. 영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조정점수제가 없어지고 전공과목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영어의 중요도가 예전보다 낮아졌다. 라는 주장들이 전공과목 선생님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어필이 됐었는데 실제로 점수를 까보면 이렇습니다. 95점 이상, 90점 이상으로 좀 끊어볼게요. 90점 이상으로 끊어보면 비중 자체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말인 즉슨 무엇이냐면 전공 과목이 도입이 됐더라도 영어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행정법, 행정학의 변별도가 높아졌다고 해서 국어처럼 90점 이상의 점수대가 낮은 것도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제 확인해야 될 거 한국사 95점 이상이 41%, 90점 이상이 채점에 등록했던 사람들의 60%라는 것은 다 잘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결국 행정학, 행정법, 영어도 웬만큼 점수를 확보를 해야 되고, 물론 합격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90점, 95점은 아니면 전 과목이 다 그렇진 않을 거예요. 물론 총점 기준으로 매기긴 하지만 우리가 대비를 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과목도 소홀히 할 수 없다. 한국사는 지금 정도의 난도로 나오며 무조건 90점 이상을 받아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 영어도 85점 이상인 사람들이 꽤 많다. 한국 행정학과 행정법에서 85점 이상을 획득한 사람들의 비중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국어, 지금 이번 지방직 9급처럼 뭔가 정형화된 패턴이 나오지 않았을 때도 이 정도의 사람들이 85점 이상의 점수를 확보하고 있다. 는 것은 5과목 다 변별력이 있다는 거죠.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대로 점수대가 높아지고 잘하는 사람은 문제가 쉬운 과목은 쉬운 과목대로 평균 점수가 올라갔고 그리고 90점 이상을 획득한 고득점자가 매우 많으며 그렇지 않은 과목들은 85점 이상의 상대적인 고득점자들의 비중이 크게 차이가 없으며 조금만 정형화된 패턴이 아닌 과목들은 나머지 과목들에 비해서 변별도가 올라갔다. 여기까지. 어쨌든 쉽든 어렵든 간에 커트라인이 있는 시험에서의 변별력은 모든 과목에서 발생한다. 라는 걸 우선 첫 번째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문항의 난도는 어땠는가? 이거는 이제 점수 분포잖아요. 그럼 이게 첫 번째로 따져야 될 부분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따져야 될 부분은 비슷비슷하게 나온 이 세 과목의 난도는 어땠느냐? 이거는 탑5 문항의 정답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접적으로나마. 볼게요. 이거는 요 자료는 제가 공단기하고 메가공무원의 데이터를 좀 합산한 겁니다. 최고 오답 5개 과목별로 평균 정답률이에요. 국어 정형화된 패턴이 아니었죠. 상대적으로 5과목 중에 가장 낮은 정답률입니다. 한국사 보셨듯이 90점 이상인 수험생이 엄청 많잖아요. 그만큼 문제가 쉬웠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행정법이 행정법, 행정학, 영어의 85점 이상의 비율은 비슷했어요. 그쵸? 다시 보시면 비슷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법이 평균 정답률이 영어나 행정학에 비해서 낮은 이유는 가장 많이 틀린 한 문제의 정답률이 20%대이기 때문이에요. 킬러 하나가 매우 어려웠다는 거죠. 그러면 가장 많이 틀린 한 문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2위부터 4위까지의 정답률을 보면 영어, 행정학, 행정법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한국사는 70%가 넘어갔죠. 가장 많이 틀린 2위에서 5위까지의 문항이. 문항 자체의 변별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뭘 뜻하냐면 무조건 잘 봤어야 되는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사 같은 경우는. 그러면 난도 자체도 영어, 행정학, 행정법의 난이도 차도 크지 않았다. 난도가 비슷했다. 그리고 점수 분포도 비슷했다. 그 말인 즉슨 특정 과목의 변별도가 더 높은 것은 아니라는 거. 올해는 국어가 이런 상황이었죠. 내년에는 어떤 과목이 국어 같은 과목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고로 특정 과목의 변별도가 더 높은 것은 아니다. 일부 전공 과목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공통 과목이 무조건 중요하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 말인 즉슨 변별도가 높은 과목, 예를 들면 이번 시험 같은 경우면 지방직 9급의 경우에는 국어가 되겠죠. 국어만 잡는다고 합격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국어 잘 보면 다른 과목 못 본 거를 어느 정도 보완해 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총점제니까. 국어 하는 과목 잘 본다고 해서 합격하는 거 아닙니다. 예전에는 행정학, 행정법, 전공 과목 좀 못 보더라도 국어, 영어, 한국사, 특히 영어를 왕창 잘 봐서 영어, 한국사 왕창 잘 봐가지고 단기 합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젠 그렇지 않을 거예요. 내년부터는. 그 말인 즉슨 5과목 전체를 골고루 잘 대비할 수 있는 공부 방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거는 예전에 수능에서도 그랬어요. 7차 교육과정,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는 한 과목 정도 못 보더라도 대학 가는 서울권 대학을 갈 수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물론 포기한 과목을 뺀 나머지 과목들 엄청 잘 봤어야 됐지만 수학을 안 보는 대학들이 몇 군데 있었거든요. 문과에서. 그런데 지금 대학 입시를 보면 특정 한 과목을 버리고서 혹은 덜 하고서 상위권 대학에 갈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어졌어요. 정시를 기준으로 하면. 그만큼 시험이 고도화되었기 때문인데 공무원 시험도 지금 체제로 시작이 된 지가 꽤 오래되었고 각종 인터넷 강의들이 발달하면서 뭔가 시험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고 시험에 뛰어드는 사람들의 풀이 머릿수 자체는 줄었지만 시도하는 사람들, 합격자들의 평균 수준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과목을 다 잘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목별 전 과목을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전 과목을 다 해야지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될 문제냐? 전제가 있어요. 과목별 비중을 고려해서 따질 수 있는 상태를 먼저 만드셔야 됩니다. 이거의 첫 번째는 절대적인 공부 시간이 뒷받침이 되어야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 50시간을 일단 기준으로 잡습니다.
뭐 재시생들의 경우 특정 뭐 한국사나 영어나 혹은 한국사 국어 혹은 뭐 행정학 행정법에 강점이 있으신 분들은 좀 논외로 하더라도 초시생의 경우에는 주 50시간을 해 주셔야 과목별 비중을 고려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 일주일에 30시간 하는데 국어부터 행정법까지 골고루 할 수 있을까? 못합니다.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공부 시간이 뒷받침되어야만 과목별 비중을 논할 수 있습니다. 이거 첫 번째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기준을 50시간으로 잡습니다. 일주일에. 그리고 강의 듣는 시간은 포함이에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과목별로 내가 뭔가를 시험 준비를 할 때 목표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 5과목을 다 잘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좀 컷이 높은 직렬, 지방직에서도 컷이 높은 지역을 그것까지 고려한 말씀이긴 합니다. 거기를 목표로 했을 때 나머지 공부 방향도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컷이 높은 직렬 혹은 지역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합니다만, 어떤 지역, 어떤 직렬을 공부한다고 하시더라도 손해보지 않는 점수대를 만들어야 하는 4과목, 내가 잘할 수 있는 한 과목을 정하셔야 돼요. 이거는 처음 공부한 재시생분들은 이 부분이 정해져 있을 건데, 초시생분들은 뭔가 국어나 영어에 뚜렷한 베이스가 있지 않고서는 이거를 구분하시기는 쉽지 않겠지만, 한 3개월 정도 공부를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이 4대1 과목 분배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요게 과목별 비중을 고려할 때 공부 시간 외에 첫 번째로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 과목별로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영역을 고르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준은 무조건 해당 과목에서 출제 비중이 높은 영역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어, 문학이랑 독해. 뭐 독해 추론 문제 하나 어렵게 나오면 버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 한 문제 버려도 9문제거든요. 문학까지 합쳐서. 문학까지 합치면 10문제가 넘고. 영어, 독해, 문법과 어휘가 상대적으로 난도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85점 이상의 안정적인 점수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영어, 독해도 이제 대충 할 수는 없어요. 대충 하프 매일 한다고 해서 점수가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고 이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올해의 국어가 내년에는 어떤 과목이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행정법이 갑자기 확 어려워질 수도 있고, 물론 지금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어려워진 편이지만, 한국사 3년간 계속 쉽게 나왔지만 내년에 한 문제 혹은 2문제 정도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널뛰기를 하는 와중에도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영역은 출제 비중이 높은 영역이라는 거죠. 왜냐? 10문제 중에 한두 문제가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8개는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런데 4문제 혹은 3-4문제 나오는 것 중에서 한두 문제가 어렵게 나와버리면 그동안 공부했던 거에 대비 효과가 너무 떨어지죠. 확보할 수 있는 점수의 양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출제 비중이 높은 영역을 충분히 공부해 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국어, 문학과 독해고 영어, 독해입니다. 이 영어, 독해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어휘의 난도가 매우 낮아졌기 때문이에요. 요거 고려하시고, 그 다음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버려야 하는 부분도 생깁니다. 어휘 한자 욕심 버리셔야 돼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이번 지방직 9급처럼 나오면 다 마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공부하신 만큼 대비. 영어 어휘랑 이디엄 예전만큼 많이 어렵게 출제되지 않습니다. 필수적인 것들만 하고도 충분히 마이너스 1개 이내로 커버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보지 않는 4과목, 내가 잘할 수 있는 1과목으로 나누고 초시생들 같은 경우는 3개월 정도 공부를 해보면 한 11월쯤 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제 비중이 높은 영역들, 국어, 문학, 독해, 영어 독해, 특히 이건 대표적인 사례고 행정법 같은 경우도 쟁송 파트 많이 나오잖아요. 욕심을 버려야 하는 영역, 어휘 한자, 영어 어휘 이디엄 이런 거를 버린다. 나는 이걸 더 한다. 나는 이건 자신 있는 과목이고 이거는 뭔가 부족한 과목이고 이거는 손해보지 않는 선까지만 유지하고 이런 부분들을 정해놓고 시작하셔야 돼요. 이런 걸 바탕으로 했을 때 과목별 이제 시간 분배 기준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예전에 인강 수강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에도 여기에 제가 카드 띄워 드릴게요. 그때도 주 하루 내지 이틀은 복습하는 날로 정해서 그 주에 했던 공부를 다시 복습해 달라고 많이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배웠던 내용들을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반부에 중반부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50시간은 해주셔야 되고 이거는 진도만 나가는 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토요일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공부하고 토요일 복습 요 패턴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나는 당장 할 게 많아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공부해야 된다 라고 하면 9시간 플러스 알파 이런 식으로 정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한국사 비중의 문제입니다. 한국사가 지금보다 한두 문제 어렵게 나오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일주일에 강의 듣는 시간 포함해서 9시간이면 된다고 생각해요. 꾸준히 한다는 전제하에. 지금 초반에 보셨듯이 한국사를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많은 분들이 고득점을 하게 된 거는 문제가 쉬워서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한국사 공부를 과도하게 하는 측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어, 영어, 행정학, 행정법 다 잘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려면 1차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과목은 한국사입니다. 범위를 살짝만 줄여도 공부 시간을 뚝 떨어뜨릴 수 있는 과목이 한국사거든요. 초반에 이만큼 하고 막판 가서 문제 조금씩 풀면서 유지하고 이 패턴이 가능한 과목도 한국사고 필요한 부분 핵심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에 집중해서 걔를 완벽하게 외워서 나머지 문제풀이 연습과 감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목도 한국사입니다. 행정법은 그게 잘 안 돼요. 최신 판례가 나오거나 뭔가 디테일한 조문이 나오거나 판례 문장을 뒤틀거나 하면 그 부분이 잘 안 되는데 한국사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일주일에 9시간만 들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것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을 전제로 보면 이거는 7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왜냐하면 11월까지 공부를 하고 나면 내가 강점이 있는 과목, 약점이 있는 과목, 더 해야 되는 과목, 덜 해도 되는 과목이 얼추 윤곽이 잡혀요. 기출까지 11월까지 해서 기출이 한 바퀴 돌고 나면 그럼 12월부터 시험 전까지는 이 비중을 다시 재조정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이제 첫 번째로 전과목을 대비해야 하는 초시생분들을 보면 한국사 9시간, 이분들은 9시간으로 잡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할 게 많으니까. 나머지 과목 1, 2, 3, 4 10시간씩 잡고 그럼 1시간 남죠? 중간중간 하다 보면 그 주에 이 네 과목 중에서 뭔가 공부가 덜 된 것, 진도가 밀린 과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1시간 내지 2시간을 보충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는 개인적으로 몰아서 확 듣는 걸 저는 그렇게 권하지 않거든요. 인강을 듣는데도 체력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특히 배속을 할 경우 저는 하루에 4시간까지만 4시간에서 맥시멈 5시간까지만 수강을 하실 것을 권하기 때문에 매일 전 과목을 다 듣는 방식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강의 듣는 날이 있고 안 듣는 날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분배를 해서 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3개가 몰리는 날은 뭔가 내가 그나마 관심 있어 하는 과목들을 배치하시면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일주일치 복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초시생분들은 제가 토요일까지 진도를 나가는 걸로 잡아놨습니다. 주간 복습은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점, 강점 과목이 분명하신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냐면 초시긴 한데 수능 친지 얼마 안 됐고 국어랑 영어, 국어 독해랑 영어가 좀 잘 되어 있으신 분들, 재시생분들은 본인의 약점 과목과 강점 과목이 뚜렷할 겁니다. 그래서 그 약점 과목과 강점 과목들의 시간 비중을 조절하시고 나머지는 그대로 하시고, 한국사는 내가 나한테 내가 한국사가 약하다고 하더라도 한국사는 9시간 고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들으려고 하는 강사의 강의가 일주일에 9시간만으로 안 된다면 저는 강사를 바꾸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량이 좀 적은 분으로. 지금 이제 고종훈 선생님이 메가로 넘어오면서 각 사이트별로 분량이 적으신 분들이 한 분씩은 계시거든요. 주요 사이트의 경우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분들은 금요일까지 공부하고 토요일 주간 복습하는 형태로 나가셔도 됩니다. 왜냐면 생각보다 강의 들을 게 많이 없을 거거든요. 일반적인 과목들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강의 안 듣는 과목들이 있다면 그걸 반영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강의 듣고 진도를 나가시고, 토요일 요일에 문제도 다시 틀린 문제 다시 풀어보고 강의 들었던 부분들을 다시 리마인드 해보는 방식으로 계획을 수립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 제가 23년을 대비하는 영상을 올리면서 정한 모토가 여러분들의 공부 시간의 가치를 좀 올려드리는 영상들을 만들고 싶다라는 거였어요. 저는 어쨌든 합격을 한 현직자고 이런저러한 시행착오를 저도 많이 겪어봤고, 저한테 댓글이나 기타 루트로 상담을 해오시는 분들의 시행착오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스탠다드한 방식, 그러니까 실패할 가능성이 낮은 아이디어들을 전달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들의 가치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고, 그렇게 만들어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23년 시험을 통해서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합격하세요.